미국 IRA 시행에 따라서 전구체 내재화도 좀 시급해졌죠. 2024년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고, 광물, 그 다음에 그 양극재 가기 전에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 밸류 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양극재 업체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구체를 그냥 전구체 사업만 똑 떼놓고 하려는 게 아니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가능하면 최대한 원재료인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뭐 광산이든 염호든 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조달하고, 그 양극재의 전 단계인 이제 전구체를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원가를 절감해가면서 상당히 적기에 제때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표를 계산하여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전구체 공부 한번 해볼 텐데요. 전구체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이 양극재의 가장 큰 원재료는 사실 리튬이거든요. 리튬인데, 리튬 말고 뭐 예를 들어서 NCM 같으면 니켈, 코발트, 망간, NCA 같으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식의 이제 광물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튬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리튬과 섞기 이전에 약간 반죽 같은 상태, 보통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는 영어로, 전구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앞전자에 달릴 구자입니다. 먼저 앞서서 달리는 물질. 영어로는 이제 프리커서고요.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전 단계의 광물 반죽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죽 덩어리를 리튬하고 합쳐서 소승로라고 표현하는데, 긴 화덕 같은 데다가 이게 섞어서 굽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코스모 신소재 그 탐방 갔다 와보고 나서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구워서 소승을 하죠. 양극재 직전 단계의 중간 소재고요.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양극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어쨌거나 뭐 소재니까요. 양극재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2차 전지 전체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도 한 30% 수준이 된다. 그만큼 뭐 소재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원가 비중이 큰 소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니켈은 주로 에너지 밀도, 코발트와 망간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에 관여하는데요. 뭐 LFP는 RFP 배터리 전구체는 인산염, 철 등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3원계 배터리와 그 전구체 배합 물질이 좀 다릅니다. 전구체는 입자 크기에 따라 대립경과 소립경으로 나누는데요. 뭐 대입경은 입자 크기가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소립경은 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빠른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소액경을 쓰면 좋은데, 소액경만 쓰면 또 단가가 올라가는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대입경과 소액경을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코스모 신소재가 납입한 그 소액경 양극할 물질 경우도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LG화학에서 이제 좀 자체 생산하는 대입경 양극할 물질하고 섞어서 그렇게 배합해서 이제 LG화학이 최종 양극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최종적으로 LG 엔솔 쪽으로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참고삼아 알고 계십시오. 고용량 고성능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단결정 전구체, 단결정 양극재가 승용호가 되죠. 대략 에너지 밀도가 한 단결정으로 간다고 하면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다결정 상태에서는 충방전이 계속되면 이렇게 크랙 현상이 생기는데, 이 단결정 구조는 아무래도 이제 충방전을 계속해도 이 갈라짐 현상, 크랙 현상이 없어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IRA 시행에 따라서 전구체 내재화도 좀 시급해졌죠. 그 IRA 규정에 보면 뭐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은 핵심 광물에 해당하고요. 핵심 광물 요건,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컴포넌트 뭐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보조금 수혜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구조에서 그 배터리 원가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구체의 내재화가 상당히 좀 시급한 상태다,
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쓰는 이제 전구체 한 80% 정도가 중국산이라고 하고요. 저기서 이제 96%란 건 전구체 전체 수입 비중 가운데 중국산이 96%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내 전구체 생산 비중은 약 13%에 불과하다. 20%가 안 되고 13%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그만큼 좀 빠른 내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구체의 추가 증설이 좀 이어져야 된다. 2024년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고, 광물, 그 다음에 양극재 가기 전에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율 나오는데, 저기 보면 CNGR, GM, 그린메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BRUNP, 저거는 브럼프라고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하유코발트, 롱베이라고 되어 있는데 롱바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상위 10위권 안에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8위에 올라 있는데, 향후 생산 캐파를 많이 키울 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 5사의 전구체 내재화 현황을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LG화학이 고려 아연 자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울산 쪽에 한국전구체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구체 공장 건설 중이고, 생산 캐파는 약 2만 톤, 양산 시기는 24년 2분기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하유코발트하고도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 건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1단계 5만 톤, 2단계 10만 톤까지 26년, 28년까지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를 통해서 27년까지 21만 톤을 내재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메이하고 합작법인도 있습니다. SK온 에코프로 그린메이 GM 전구체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올해 안에 5만 톤 생산 캐파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SK하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배터리 스트랩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전구체까지 좀 리사이클링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광양에 전구체 이제 자체 생산 라인이 있고요. 이걸 26년에 4만 5천에서 5만 톤 생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1위 업체인 CNGR가 전구체 MOU를 체결했고, 이게 이제 11만 톤을 26년까지 이제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유코발트와도 10만 6천 톤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쪽에 GM과 얼티엄 셀즈 향으로 전구체 생산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좀 계획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LNF가 이제 LS그룹하고 함께 새만금의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을 했고요. 1단계로 2에서 4만 톤을 내후년 정도까지 구축하고, 2단계로 12만 톤까지 29년까지 이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이미 시제품 생산하고 있고, 전구체 생산 준비한 게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제품 생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23년 기준 2,400톤 수준인데, 코스모신 소재도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양재 생산 캐파의 한 30% 정도는 자체적으로 내재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코스모신 소재는 27년까지 양재 20만 톤 캐파를 구축하겠다는 거니까 6만 톤 정도는 27년 정도까지 대략 한 30%에 해당하는 한 6만 톤 정도는 전구체 캐파를 구축해 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체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LG화학 경우에는 고려 아연 자회사 캠코와 한국전구체 합작법인 설립했고, 24년 2분기에 2만 톤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은 캠코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메탈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스크랩과 폐배터리에 추출한 리사이클 메탈도 함께 이제 활용해서 전구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면 강물이 나오잖아요. 그 강물을 재활용해서 전구체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프로가 이제 2차전지 수직 통합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에코프로 자체가 한편으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구체라든지 양극 물질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건데, 이 리사이클링까지 포함해서 연계되어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겠죠.
자, 생산되는 전구체는 LG화학이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양극재 공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유 코발트와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26년까지 5만 톤, 28년까지 10만 톤 목표이고요. 2028년까지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짓는 것이고, 전구체 10만 톤은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의 이제 사용 가능한 물량이라고 하니까 10만 톤이면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FEOC 규정에 따라서 하유 코발트, 그러니까 중국 업체 지분은 25%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좀 뭐 미국 쪽으로 물량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 그때는 하유 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 상장하고 그 27년까지 전구체 내재화를 이제 30%, 33%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일단 가장 좀 체계적으로, 예, 그리고 가장 이제 대규모로 일단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구체를 이제 차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이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그래서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2개씩 있는 전구체 생산 및 원재료 추출 공장을 4개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고, 생산 능력은 27년까지, 지금 현재 5만 톤에서 27년까지 27만 톤으로 늘리고, 원재료 추출 능력은 현재 3만 6천 톤에서 20만 7천 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27년까지 71만 톤, 또 2030년까지 100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맞춰간다 그러면, 예, 대략 한 30, 예, 몇 %에 해당하는 21만 톤 체제를 이제 구축한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대략 뭐 양극재 업체들은 내재화 비율을 대략 한 30%대 정도를 일단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구체 내재화율은 한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걸 충족하고 남는 부분은 일단 외부 판매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SK온하고 그 중국 거린메이하고 전구체, 새만금의 전구체 이제 공장을 24년에 5만 톤 캐파 규모로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4년의 목표가 그렇고요. 27년에 이 공장까지 이제 가동하는 게 되니까, 예, 대략 최종적으로는 한 10만 톤까지, 예, 전구체 공장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뭐 전구체 10만 톤은 전기차 60만여 대 분 정도로, 예, 일단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블루오벌 SK로부터 받은 배터리 스크랩 리사이클링 원료로 전구체 생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SK온하고 푸드의 이제 북미 합작사죠. 여기서 25년부터 테네시 1공장, 켄터키 2공장에서, 예, 이 공장을 이제 가동할 예정이고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배터리 스크랩 리사이클링 원료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라인에 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예. 포스코 퓨체엠은 뭐 장기적인 목표치로 보면 뭐 가장 이제 좀 가감한, 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2030년까지, 예, 전구체 생산 능력 44만 톤까지 이제 확대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퓨체엠이 61만 톤까지 2030년 양극재 생산 캐파를 61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비례하면 대략 한 65%까지, 예, 전구체를 조달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읽혀지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구체적으로는 광양 공장에 4만 5천 톤 전구체 생산 라인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뉴칼레도니아 원료법인 NMC로부터, 예, 니켈 강석을 공급받아서 국내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을 광양에 건설하고 있고요. 그 니켈 제련업체 지분 30%도 확보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켈 제련 공장 인도네시아에 이제 그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연간 리튬 2030년까지 연간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을 생산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재료, 그 다음에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예, 밸류 체인을 내재하려는 이런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양극재 업체들이 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구체를 그냥 전구체 사업만 똑 떼놓고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가능하면 최대한 원재료인 강물들을 자체적으로 뭐 광산이든 염호든 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조달하고, 그 양극재의 전 단계인 이제 전구체를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원가를 절감해가면서 상당히 적기에 제때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표를 계산하여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앞에 소개해 드렸던 대로 중국 CNGR, 1위 업체 CNGR과 포항에서 26년에 11만 톤 양산을 목표로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총 투자 규모 1조 5천억이고 23년 4분기 착공했습니다. 네. 기사가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구체 연산 11만 톤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유 코발트하고도 27년 양산 목표로 10만 6천 톤 생산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GM가는 이제 올티엄 셀즈향, 여기도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인데 자체 전구체 공장을 26년까지 이제 설립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LNF는 LS그룹하고 연내 생산공장 착공해서 2029년까지 12만 톤 목표로 한다. 이런 거고, 저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극재 생산 캐파의 한 30% 정도까지 내재화한다. 이런 목표로 대체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LNF와 LS그룹 양사가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서 사만금 단지 내에 이제 전구체 공장을 착공하고요. 25년부터 양산해서 26년 정도에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LSMNM이 재련 과정의 부산물과 강산 원재료 및 공정 스크랩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한 항산 니켈을 니켈 중간재 MHP라고 뭐 하는데요. 니켈 중간재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양사 합작 법인이 이걸 받아서 하이니켈 전구체로 제조해서 LNF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그룹은 참 이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울산에 그 코스모 화학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충주에 이제 공장이 있지만 울산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 있고요. 울산 원산 국가산단 내에 그 공장에서 2차 전지형 양극할 물질 핵심 원료인 전구체 시작품 생산을 시작하고 하이니켈 계통의 소입자, 대입자 전구체를 양쪽 모두 양산할 계획인데, 코스모 화학 그 공장도 탐방을 가봤었는데 거기서 전구체를 생산하면 그 일종의 그 굵은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그 전구체를 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용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화학이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코발트 재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전구체에 들어갈 수 있는 광물 확보 측면에서도 되게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모 그룹 전체로 코스모 화학까지 통틀어서 전체로 보면 리사이클링, 전구체 생산, 양극재 생산이라는 통합 체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홍동환 대표도 연말에 이제 선대인 TV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중산보다 가성비가 우수한 전구체 생산으로 영업이익률을 조금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다 비슷한 이익률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